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택시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462호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로 사실은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유승영 의원님의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근데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질문을 그냥 요지만 하겠습니다. 사족 다 빼고. 저희가 이제 조례 제2조 1호에 보면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호에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뭐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뭐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려인 주민은 민법의 제777조 1호, 2호, 3호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1, 2, 3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 그러니까 재외동포 주민에 대해서는 2호에서 재외동포 기본법 제2조 제1호 남옥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2조 제1호 남옥은 직계 비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범위가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인 주민과 재외동포 주민이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 안에 고려인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빼서 범위가 너무 다릅니다. 민법상의 어떤 친족의 범위는 이게 사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굉장히 넓은데 8촌인의 인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고려인 주민분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4촌인의 인척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혈족을 인척을 4촌인의 인척, 8촌인의 혈족 이게 서류가 있습니까? 존재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 아마 구분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친족이라는 표현을 이 법에다가 이제 명시를 해놨을 것 우리는 같고요. 되죠, 우리는. 네. 그런데 그 고려인 주민에 대한 이 민법 제 777조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인 주민도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민분들이 재해동포 주민과 고려인 주민분들이 범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 8조 4호 응급구호와 보건 의료 지원 어디까지 영역인지 그리고 조례 8조의 6호 자녀 돌봄 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면 이 두 개가 어느 영역까지 응급구호와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자녀 돌봄 지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뭐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약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8조 7호 제가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 8조 7호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구가 고려인 주민 및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서 끊어서 하면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인 건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끊으면 이 재외동포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만든 거를 지원을 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고려인 주민 등 이제 재외동포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 지원하는 우리 평택시에 예. 아니면 그 어떤 단체든 다 해당이 된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히 예, 그런 그렇게 의미로? 예, 그런 의미로. 예. 네. 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이따가 다시 논의를 좀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의를 10분이 하시고 찬성을 1분이 하셨어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동 발의를 4분이 하시고 찬성을 1분이 하셨어요. 1분을 제외한 대다수가 공동 발의를 하셨어요.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 13개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제일 빠르게 된 곳이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016년도에 발의가 되었고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019년도에 조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한 사업 실적이 있는지 또 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원 예산이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 아주 의미 없는 그런 비용 추계만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 활성화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여기 이쪽 지금 13개 자치단체가 미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잘 활성화돼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다라면 예산을 어느 정도나 지금 확보를 한 건지 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외동포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혹시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한 거죠. 조례 만들고 조례 활성화 안 되고 적절한 지원이 안 된다라면 조례의 의미, 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은 제가 집행부에 예. 질의했습니다. 네, 저기 위원님 타 시군에서 지금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하는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현재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곡리 외국인 교실이라고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 그러니까 주로 도곡리에는 그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아동 안에 고려인도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네. 말씀 좀 끊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같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또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이제 명시를 하셨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는 또 혹시 예상하고 있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 사업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이 다른 지자체에 지금 13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예. 하여튼 그 집행부가 답변을 그 부분을 저희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 분들이 살고 계신데 이제 그 중에 고려인 분들도 계시고 중국 교포나 타 지역 교포님 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려인들이 주로 평택에 대략 한 2,700명 가량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1800년도 말에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가난과 또는 일본 일제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탄압이나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하셨고 그분들의 이제 또 구소련에서 이제 강제 이주로 인해서 중앙 러시아로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있는 나라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에도 계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평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포승에 도곡리에 많이 집단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도 만들고 모임들도 가져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우리 자원 봉사 스스로 뭐 단체들도 있습니다. 로타리나 뭐 라이온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물론 지금 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우리 그 교포들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광주 광산구에 갔더니 거기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도 져서 언제부터 그뭐 지은 것 같지는 않고 새로 그 어떤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형태로 해서 그 이주 시기부터 그들이 어떻게 러시아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물품들도 전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원 센터 기념관만이 아니라 지원 센터도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한 날이 이제 토요일이라 그 당계자하고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대략 그 광산구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한 그 제가 그때 파악한 예산으로는 한 3억 5천 정도 되고 있고 저희 시가 처음부터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싶은데 일단 실태 조사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또 어려움들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저는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의 뜻하지 않게 그런 러시아로 이주해서 또는 중국으로 가신 분들은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가장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평택시가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당연히 뭐 어려웠던 시기에 강제 이주돼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2세, 3세, 4세 분들이 이제 고향 나라에 와서 재외 동포로서의 어떠한 권익 신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뭐 제정되는 데에는 전혀 뭐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에는 3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 또 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어디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빠르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뭐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재외 국적 갖고 있는 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 지어서 고려인 등 재외 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중국계 한국인이라든지 또 뭐 러시아에 계신 이 고려인이 아니신 그런 재외 동포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되는 그런 또 이미지가 형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좀 우려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 안에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특정 지워서 고려인이라고 특정 지워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감수를 하셔야 될 것이다. 혹시 반발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얼핏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죠. 전체가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입법 조례 입법 취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려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제 재외동포에 대한 권익신장에 대한 이 조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유승영 의원님께서 고려인이 2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명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통계 우리 시에 잡혀 있는 건 그렇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하고 외국 동포를 합치면 5,315명 정도다. 그럼 한 5천여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서 재외동포 평택에 사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또 위안을 좀 삼고 또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이런 보상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조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고려인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이고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 정도 됐으면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로 명칭을 하지 않으시고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고려인을 타겟을 명확하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인보다 훨씬 더 많은 포션의 재외동포가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됐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고려인에게 대해 가는 이것이 지금은 이 조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에게 집중돼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이 종국에는 재외동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인에게 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나뉘어져서 고려인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만드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다른데 지자체들 보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로 딱 고려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조례가 있고, 또 재외동포로 좀 영역을 넓힌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기 가지고 있는 그 통계 자료에 보면 한 13,000명 정도의 외국 국적 동포가 살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또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또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려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을 재외동포를 특정해서 하고 나머지 영역을 제하고 하는 게 과연 또 바람직한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 또는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물론 해당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역사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 교포라고 하는, 또 옛날에는 그걸 조선족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좀 비하 용어로 돼서 그분들은 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교포라고도 할 수 있고 제중 교포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집단으로 하고 또 연변이나 이런 중심으로 거주하시고 또 교육도 한국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민족 교육들을 받고 언어를 했기 때문에 언어 구사나 이해도가 좋아요. 근데 고려인 분들은 거의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널리 강제로 한번 그러니까 그때 연해주 사실 때나 그때는 그래도 많이 뭉쳐 살고 전통을 많이 유지했는데 그게 이주되면서 여러 가지 또 세월이 뭐 거의 100년 이상 뭐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언어적인 어려움들 또 문화적인 차이도 어찌됐든 중국은 그래도 동양권인데 그쪽은 그렇지도 않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고려인 분들에 대한 좀 하지고 대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의신은 살려서 재교포로 하되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지금 지원이 시급하고 하는 건 이제 고려인이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속에서 같이 공통으로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집단 거주지를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는 이제 저도 찬성을 해서 찬성에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조례를 보면서 좀 우려되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주민 또 비자 형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과 광역 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 소수이다 보니 광역 단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타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3가지 정도가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그 경기도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건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 이제 타 지역 조례가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일상적이지 않아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고 그리고 평택에 그런 현실이 고려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 그분이 이건 뭐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 거니까 그게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도의원 경기도 평택에서 선출되신 도의원님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좀 들어가서 평택 지역의 좀 현안도 좀 파악하시고 또 경기도에 가서 도의회에서 뭐 평택시의 뭐 지원도 받아야겠지만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 고려인 분들이나 교포들 중에 우리 행정에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조례나 어떤 예산이나 또 행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문헌을 좀 열어두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의하기 전에 저도 뭐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께서도 항상 조례를 할 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반영하시고 또 피드백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